여러분, 밤마다 불이 꺼진 채 거대하게 서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를 보신 적 있나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에 수억 원의 빚을 더해 마련한 내 집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 건물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대한민국 지방 곳곳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끔찍한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양가에서 무려 1억 원을 깎아준다고 해도,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해주고 최신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넣어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겨우 집 한 채를 가질 수 있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1억을 얹어줘도 안 팔리는 이 기괴한 양극화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더 무서운 건 이 현상이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혹은 큰맘, 먹고 투자하려는 그 아파트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 가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우스 푸어라는 늪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부동산이 하락한다는 뻔한 경고가 아닙니다. 13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미분양 공포 속에서 어떤 아파트는 종말을 맞이하고 어떤 아파트는 끝까지 살아남는지, 그 잔인한 생존 법칙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미분양 데이터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전 재산이 묶여버린 지뢰밭의 지도와 같습니다.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약 6만 6천 호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숫자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진짜 무서운 건 이 중 80% 이상이 비수도권, 즉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공후 미분양, 업계에서는 이걸 악성 미분양이라고 부릅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해 밤마다 깜깜한 유령 단지가 된 곳들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2020년과 21년에 벌어진 공급 폭주입니다. 당시 대구와 같은 대도시들은 지자체의 조례 변경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밀어내기식으로 사업 승인을 쏟아냈습니다. 대구 한 해의 적정 물량이 11,000호 정도인데, 특정 시기에는 그 3배가 넘는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렸습니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서울의 규제가 심해지자 먹거리를 찾아 지방으로 눈을 돌린 거죠.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쓰나미처럼 몰려드니 결국 브랜드 아파트라는 이름표를 달고도 1억 원을 깎아줘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시행사는 아파트를 팔아서 은행 빚인 PF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집이 안 팔리면 돈줄이 막히죠. 시행사가 무너지면 시공하던 건설사가 연쇄적으로 흔들리고, 결국 하도급 업체, 대금 미지급과 노동자들의 실직으로 이어지는 공포의 도미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지방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할인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할인은 혜택이 아니라 탈출하지 못한 시행사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잉 공급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건 결국 시청자 여러분과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디는 1억을 깎아줘도 아무도 안 가는데 왜 어디는 여전히 불야성을 이룰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일자리라는 이름의 생명줄에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가 바로 건물만 멋지게 지어놓으면 사람이 올 거라는 생각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기도 미분양 물량이 수천 호에 달합니다. 숫자만 보면 위기 같죠.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고 공사가 재개되자 멈췄던 거래가 다시 살아나고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집을 사줄 수 있는 구매력 있는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은 부동산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 자산이 됩니다. 반면 우리 정부가 수조 원을 들여 만든 수많은 혁신 도시들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공공기관이 내려가고 번듯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됐지만 주말만 되면 도시 전체가 텅 비어버립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에 머물고 직원들은 셔틀버스를 타고 퇴근하기 바쁩니다. 학교와 학원, 문화시설 같은 진짜 인프라가 일자리와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억지로 옮겨진 곳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겉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입지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지하철역이 가깝다거나 대형마트가 있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그 도시에 어떤 산업이 숨쉬고 있는지, 그 산업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아파트 근처의 생산시설이 사라지고 있거나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면
그곳은 1억이 아니라 2억을 깎아준다고 해도 탈출해야 할 곳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의 부동산은 희소성의 싸움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일자리 근처의 집은 자산이 되지만 일자리 없이 건물만 남은 곳은 결국 거대한 콘크리트 부채가 될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어두운 이면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생존 게임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1억 원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문구 뒤에는 감당하기 힘든 공급의 과잉과 산업의 부재라는 차가운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미래와 가치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데이터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화려한 겉모습과 할인 혜택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깎아주는 금액보다 나중에 떨어질 금액이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일자리의 질과 인구의 흐름을 확인하십시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 돈이 흐르고 그 돈이 여러분의 집값을 지탱해 줍니다. 셋째,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선택을 하십시오. 지금의 혼란스러운 시장은 누구에게는 커다란 위기지만 제대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자산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공포에 질려 눈을 감기보다는 차가운 머리로 시장을 읽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